아침 6시 48분이네요. 지금 2022년 10월 21일 금요일 아침 6시 48분. 아직 해는 뜨지 않고 지금 아침 서서 지금 밝아오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지금 주무시고 계셔가지고 제가 자유롭게 지금 말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저귀 문제, 부모님 가족요양 하실 때 기저귀 문제와 욕창 문제에 대해서 잠시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흔히들 기저귀는 우리들 지금 손발이 자유롭지 못한 부모님을 부양하시는 분들은 이게 지금 걷기저귀거든요. 걷기저귀, 이게 지금 속기저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걷기저귀가 속기저귀를 감싸서 이건 이렇게 이제 묶죠. 걷기저귀하고 속기저귀를 사용하는 것이 지금 대다수 가족요양 하신 분들의 패턴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불편해요. 지금 기저귀 갈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기저귀 갈 때 그 노고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그 부모님들이 조금 힘 좀 쓰시면 다행인데 힘 좀 아예 못 쓰신 분들을 기저귀 가려고 할 때는 아주 힘들죠. 좌로 굴러 우르골로 이렇게 몇 번 해야만이 옷을 다 입히고 깔끔히 정리가 됩니다. 더더군다나 허리가 아프시거나 욕창이 있거나 이런 사이로 좌로 우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하면서 이렇게 기저귀를 가는데 허리가 아프신 분들, 그 다음에 욕창이 계신 분들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할 때. 그래서 저는 이 걷기저귀를 사용 안 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죠. 첫 번째, 걷기저귀가 장점이 있죠. 예근군이 설사나 혹은 분비물이 많았을 때 속기저귀를 차고 넘쳐서 걷기저귀로 스며들기 때문에 옷을 안 버리고 또 위생상 깨끗하죠. 그래서 걷기저귀를 쓰는데 사실상 설사를 하거나 기타 문제로 옷이나 담요를 버리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죠. 다만 상습적으로 설사를 하시거나 장활동이 불편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걷기저귀 나가서 그 방수 천도 사용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설사가 상습되지 않으신 어르신을 요양하신 분들은 걷기저귀를 안 쓰시는 게 좋아요. 걷기저귀 혹시 쓰더라도 이처럼 이게 지금 칙칙이형이거든요. 칙칙이형하고 밴드형이 있는데 이 칙칙이형이 좋아요. 밴드형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칙칙이가 참 편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이렇게 칙칙이형이죠. 걷기저귀를 사용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러면 걷기저귀를 사용 안 했을 때
어떻게 보완을 하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죠. 애근군이 걷기저기가 없으면 속기저기만 가지고는 이게 부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이게 지금 팬티형 기저귀죠. 이 팬티형 기저귀 혹은 요실금 팬티가 있어요. 요실금 팬티가 여기 있을란가 모르겠는데 하나 지금 빨아놓은 게 있거든요. 지금 없네. 요실금 팬티나 이 팬티형 기저귀, 이것을 걷기저귀로 활용하시라 이겁니다. 그러면 아까 걷기저귀하고 요실금 팬티나 팬티형 기저귀는 뭐가 다르냐? 일단은 속기저귀 두 개를 사용하시면 서서 기저귀 가리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간이형 걷지는 못하더라도 설 수는 있어요. 제 어머님은 걷지는 못하시는데 설 수는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요.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 상태에서 저는 팬티형 요실금 팬티를 걷기저귀로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굉장히 이렇게 기저귀 가리기가 쉬워요. 만약에 이 걷기저귀를 있는 상태에서 이 서서 기저귀를 간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크게 해보시면 알아요. 그러나 팬티형 기저귀나 요실금 팬티가 이 속기저귀를 받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쉽죠. 두 번째 장점은 걷기저귀가 이렇게 피부에 부착됨으로 인해서 굉장히 가려워요. 이 부위가. 그래서 어르신들은 막 걷습니다. 사실 이 속기저귀도 많이 가려운데 이 부분이 이 피부를 자극을 해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항상 기저귀 찰 때는 이렇게 너무 타이트하게 하지 마시고 느슨하게 부착하되 그 느슨한 부분을 파지해 주는 것이 요실금 팬티나 팬티형 기저귀입니다. 저는 왜 그러면 팬티형 기저귀하고 요실금 팬티는 파지하는 게 똑같은데 왜 저는 이것을 안 쓰고 요실금 팬티를 쓰느냐? 이 요실금 팬티는 여가지금 기저귀 하나 더 들어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여름철에는 좀 두툼하죠. 좀 번거롭습니다. 두툼해가지고 좀 거느적거리죠. 어르신들이. 요실금 팬티는 그냥 팬티예요. 다만 딱 이 속기저귀를 파지해 줍니다. 그런 게 좋아요. 이상 이 팬티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가장 큰 장점은 가족 요양하시는 분들이 엄청난 노동으로부터 해방이 된다. 기저귀 갈다가 허리 나가신 분들 많습니다. 침대 위에서. 저는 다행히 어머님께서 그럴 수는 없어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한데, 그렇다면 쓸 수 없이 아예 누워서만 생활하시는 분들은 어쩌냐. 그런 분들도 걷기저귀 안 쓰고 요실금 팬티를 쓰면 훨씬 더 간결합니다. 한번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가려움증이 없어요. 굉장히 가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여기 하나 더
덧붙일 제 경험은 이런 티슈를 속기저귀에다 대고 이렇게 갈아들이면 더 좋아요. 외근군이 요실금이나 변실금 계신 분들은 이게 없으면 항상 얘가 지저분하거든요. 근데 이 티슈 하나를 댐으로 인해서 요실금이나 변실금으로 인한 이물질이 여기에 묻어요. 그렇다면 나중에 갈 때 이것만 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기는 건조하면서 깨끗하죠. 이게 이 여름에 습기도 이게 지금 흡수해 주기 때문에 항상 남자나 여자나 아랫부분이 건조하고 청결해서 좋습니다. 아울러서 이 속기저귀도 잘 나갈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제가 여유롭게 지금 한가한 시간인데요. 부모님이 주무셔서 또 하고 싶은 말은 욕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욕창을 2번 겪었어요. 한 번은 어머니께서 4개월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뒷부분에 욕창이 왔고, 두 번째는 집에서 퇴원해서 집에 계실 때 왼쪽 엉덩이뼈 왼쪽에 욕창이 왔어요. 첫 번째 병원에 계실 때는 엉덩이 뒷부분에 왔는데 그때는 아주 초기에 발견했거든요. 초기에 발견해도 좀 상태가 안 좋은 상태였어요. 피부가 이렇게 물러져 가지고 빨갛게 달아오릅니다. 욕창에 대해서는 뭐 저도 100% 정도 정보는 없어도 욕창 걸리면 아주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엄청 집중 관리를 했죠. 욕창 걸리면 별로 병원에서는 해주는 게 없어요. 그 욕창 대비 밴드 있죠, 밴드. 반창고 이런 것을 발라주고 소독해주고 하루에 한 번씩 이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체위 변경이죠. 근데 체위 변경을 한다 하더라도 엉덩이 부분이 와버리면 앉지 않을 수 없고 눕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국은 엉덩이 부분에 오면은 옆으로만 이제 눕혀야 되는데 그것도 식사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앉아야 되기 때문에 한번 엉덩이 부분에 욕창이 오면은 정말 위험합니다. 욕창은 한순간에 퍼지고 어제는 깨끗해도 오늘 생길 수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제 경험상 키포인트는 늦어도 1시간 반 정도 만에 체위 변경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욕창이 왔다 그러면 이게 1시간 반마다 체위 변경을 해도 실수로 못 해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누적이 되면 욕창이 오더라고요. 저는 잘 모른다마는 똑같은 체위 변경을 하더라도 누구는 욕창이 오고 누구는 안 오고 이런 경우가 그 체질상의 문제, 그 다음에 침대의 쿠션의 그런 문제, 이것도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병원에서는 당연히 욕창 방지를 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취하죠. 또 욕창 방지 매트도 있습니다. 공기 매트도 있고. 어쨌든 간에 엉덩이 부분이 왔어요. 그때는 우리가 욕창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성을 알기는 알았으나 심각성을 몰라가지고 체위 변경을 별로 해주지 않았을 때예요. 그래가지고 막 5시간, 6시간 이렇게 정도 동일한 체위로 있었죠. 그러니까 욕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옆으로 누웠어요. 옆으로 누울 때 1시간 반마다 체위를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석 있죠. 도너츠 방석을 사용해 가지고 그 욕창이 온 곳을 잡았어요. 병원에서 그 욕창을 담당하는 그 전문의가 빈말인가 모르겠으나 욕창을 가족들이 잡은 경우는 우리 가족이 처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욕창이 오면은 어떤 병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했을 건데, 욕창이 오면은 그 병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욕창으로 돌아가신다는 말을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1시간 반마다 체위 변경을 한다. 이것은 알면서도 실천하기 어려워요. 첫 번째 어려운 점, 한 사람이 24시간 전담마크 하면은 괜찮은데, 보통 병원에 계시다 보면은 이렇게 자식들 간에 근무교대가 있어요. 근데 근무교대 하면서 전 담당자의 그 욕창 관련 정보를 인수인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려워요. 그래서 어젯밤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왼쪽으로 누우셨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반듯하게 누우셨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오른쪽으로 누웠다, 이런 정보를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해야 됩니다. 이것이 사실 진짜 어려워요. 근무일지를 써야 되는데 근무일지를 저희는 썼죠. 그리고 병원에서도 근무일지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렇게 제공한 병원이 아마 드물 겁니다. 예컨대 식사는 어느 정도 드셨고, 물은 어느 정도 드셨고, 체위 변경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떻게 하고, 어저께 잠은 몇 시간 주무셨고, 특이사항은 뭐고, 이런 것들이 근무일지에 적어져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 가족 간에 부모님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근무에 우리들 많이 하죠. 그러면 어제 야근 잔 아침에 피곤해서 아침에 근무에 들을 때 퇴근하기 바쁩니다. 퇴근하기 바빠요. 무슨 말인가 하니,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고 퇴근할 경우가 드물어요. 어렵습니다. 한다 해도 어려워요. 마음은 급하지. 얼른 가서 씻고 자고, 혹은 낮에 또 근무 나가신 분도 있죠. 낯설게 하고. 그런 분들은 정말로 인수인계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근무일지 써야 되는데 어렵죠. 그래서 병원에서 근무일지를 제공 안 해주면 우리들이 A4용지 사가지고, 아니면 노트를 사가지고 날마다 근무일지를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근무자 교대를 한 경우고, 지금 저처럼 혼자 이렇게 가족여행 하는 경우도 어떻게 되는 거니, 내가 피곤하면은 1시간 반마다 체위 변경 한다는 것을 알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깜빡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하면, 밤에 자죠. 어머님이 자면 저도 잡니다. 그러면 제가 깨요. 그러면 깨가지고 이제 화장실 가려고 일어서죠. 그러면 그때 내가 어젯밤에 어떤 체위로 부모님을 눕혔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하루에서도 아니고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일어나서 보면은 이제 소대변 보시고 다시 이제 누우시면 이걸 왼쪽으로 눕혀야 되나, 오른쪽으로 눕혀야 되나, 반드시 눕혀야 되나, 이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더더군다나 제 어머님은 이제 허리가 굽어가지고 반드시는 못 누워요. 왼쪽 아니면 오른쪽인데, 만에 하나 어젯밤에 잘 때 오른쪽으로 눕혔어요. 그럼 1시나 2시에 되면 소변을 한번 보십니다. 그리고 또 오른쪽으로 눕히면 이제 하루 내내 오른쪽으로 누운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욕창이 하루 이틀 쌓이면 욕창이 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노인들은요, 욕창이 빨리 옵니다. 우리들은 한 10일 정도 아마 오른쪽에 누워도 오른쪽 욕창이 안 올 거예요. 그러나 우리 어머님은 10일 정도 누우면 욕창 와버립니다. 지금 제가 병원에서 한번 욕창 걸렸고 퇴원해가지고 제가 집에서 가족요양하면서 욕창 한번 걸렸어요. 욕창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피부를 검게 썩게 만듭니다. 병원에서 자주 소독해주고 또 여러 명이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나은 편인데, 제가 3년 전에 우리 집에서 퇴원해가지고 모시면서 왼쪽으로 계속 눕혔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첫 번째 욕창이 좀 쉽게 완치가 됐어요. 물론 쉬운 것이 아니었지만 저희로 봐서는 됐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져가지고 왼쪽으로 계속 눕혔어요. 그랬더니 역시 피부가 괴사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두 번째 욕창 올 때는 굉장히 진전된 상태였어요. 어느 정도냐면 피부가 흐물러져 가지고 괴사가 와가지고 검게 변한 상태였어요. 이 정도의 상태에서는 거짐 낫기 어려울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제가 정말이지 엄청나게 주의를 기울여 가지고 그 욕창도 나왔습니다. 나와도 검은 피부는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 딱딱한 채로. 욕창을 가족 요양하시는 분들이 깜빡깜빡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한번 진행되면 어렵다. 만에 하나 욕창 걸리면 집중해서 체위 변경을 잘 해주고, 푸두기 할 경우는 보완 그 기구를 사용해야 돼요. 예컨대 엉덩이뼈에 온 경우는, 엉덩이 부분에 온 경우는 도너츠 의자, 그리고 양쪽 옆구리에, 아니 양쪽 옆에 골반 옆에 온 경우는 방석, 그 삼각 방석이 있어요. 그것을 양쪽으로 대 가지고 하중이 이 골반 측면에 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제 친구 부모님도 결국은 욕창으로 돌아가셨어요. 처음엔 욕창이 아니었죠. 근데 조금만 실수면 병원에서는 그렇게 욕창 대비 관리를 안 해줘요. 보호자가 해야 됩니다. 그냥 노인들은 욕창이 빨리 오더라고요, 의외로. 하여튼 체위 변경은 엄청 잘 해드려야 한다. 그리고 이제 이것과 맞물린 문제인데요. 소변 대변을 잘 봐야 돼요. 정기적인 수분 공급과 또 이렇게 변이 매끄럽게 잘 나오도록 항상 식사에 고구마를 주먹만한 혹은 주먹 반만한 고구마를 꼭 드리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욕창 예방에 도움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이상 그 기저귀 문제와 욕창 문제에 대해서 다소나마 제 경험을 말씀드렸습니다. 가족요양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님 지금도 주무신데 깨야 쓰겠네요. 7시 15분이니까.